멘토 평생 보증 정책을 제공합니다. 2019년도 논문인데요. 그리고 FDA에서 승인한 보형물의 추적 관찰. 힘이 가해졌을 때도 인장력이 좋고 비틀림 이런 데는 좀 약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잘라볼까요? 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구영국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 중에 하나인 멘토 보형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멘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멘토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전성, FDA가 있다. 그리고 메이드 인 USA다. 미국에서 만들고 있다. 멘토의 안전성과 임상 성능은 수술 환자 10년 동안 추적 분석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토 평생 보증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멘토 보형물을 사용한 환자들은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재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고요. FDA가 미국의 식약처죠. 우리나라에도 식약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FDA가 있다고 해서 더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FDA가 있다는 건 까다로운 검사를 하나 더 통과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항목으로는 멘토 제품은 어떤 게 있는지 볼 텐데요. 멘토 메모리겔 엑스트라. 엑스트라는 요즘에 새로 나온 제품이죠. 조금 더 충진율이 높아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보형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보형물이죠. 두 번째로 멘토 CPG, 멘토사에서 나오는 물방울 보형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방울 보형물 자체가 촉감이 소프트하고 껍질이 얇진 않기 때문에 최근에 미용적인 트렌드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는 제품이죠. 세 번째로는 실리콘막 인공 유방, 그러니까 식염수백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직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은 지금이 거의 전부고요. 간략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보형물의 특징은 결국에는 의학적인 베이스고 논문을 한번 살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논문은 애널스 오브 서저리에 실려있는 2019년도 논문인데요. FDA의 장점이라는 게 이런 롱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환자 군도 10만 명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FDA에서 승인한 보형물의 추적 관찰 거꾸로 한번 본 거죠. 그 중에서 멘토 실리콘 보형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타입의 보형물이 해당하는 분이 25,000명. 그 결과상에 0.2%의 파열 확률이랑 5%의 구형구축 확률이 증명되었다. 그냥 단순히 한 1000명 정도, 100명 단위의 논문에 비해서 기간도 길고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멘토사의 실리콘 보형물이 굉장히 낮은 확률의 파열 가능성과 구형구축으로 대표되는 부작용의 확률이 굉장히 낮고 검증이 충분히 되어 있는 보형물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멘토 보형물을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세히 보면 멘토에서 나오는 메모리젤 엑스트라 보형물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스무스 보형물, 그러니까 완전히 표면이 매끈매끈한 보형물이고 모더레이트 플러스 프로파일, 보통 주로 사용하는 보형물이 모더레이트 플러스 타입을 주로 쓰고요. 실리콘으로 채워져 있는 인공 유방이다. 딱 사이즈가 써 있어요. 270cc. 멘토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메이드 인 USA다. 그리고 2019년도 11월에 생산이 됐고 2024년 11월까지는 써도 된다. 뭐 식품처럼 유통기한은 아니고 소독된 것이 문제없이 바로 수술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동그란 라운드 타입의 보형물이고 지름은 11.4cm의 지름을 가지고 있고 높이 3.8cm, 11.4cm의 지름에 3.8cm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보형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형물이 실제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보시는 샘플이랑 동일하게 생겼는데 보형물 회사에서 제공하는 샘플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모양이 잘 갖춰져 있죠. 뒤에는 실리콘 쉘, 껍질 안에 주입하는 패치가 있고 그 패치 마지막 부분을 막는 최후의 마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의 특징을 보면 이 라운드 보형물인데 이 밑에 점이 조금 더 제일 하단부에서 좀 위쪽이 좀 더 봉긋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 보형물이 몸에 들어갔을 때 보형물이 이렇게 눌려서 껍질처럼 만져지지 않고 최대한 리플링이 적게 생기도록 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충진율, 껍질 안에 젤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를 봤을 때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 요즘 보형물의 특징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가장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의 특징은 껍질이 굉장히 얇으면서 탄성이 좋고 전반적인 촉감이 물컹물컹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힘이 가해졌을 때도 인장력이 좋고 굉장히 잘 견뎌지는 느낌이 있고요. 강하게 당겼을 때도 모양이 잘 유지되는 성격이 있고요. 이런 비틀림 이런 데는 좀 약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버티네요. 누르는 힘은 굉장히 많이 견뎌서 2톤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도 거의 터지지 않는, 제가 아마 올라서더라도 터지진 않을 거예요. 그 외에 안쪽 부분은 다 젤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젤이고 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서는 잘 잘리죠. 조각 피자 자르듯이 한번 잘라볼까요? 껍질이 있고요. 그 안쪽에 약간 끈적끈적한 풀처럼 되어 있는 젤이 있죠. 껍질과 젤 사이에 유격이 전혀 없고 굉장히 늘렸을 때도 응집력이 잘 유지가 되네요. 응집력이 잘 유지가 돼야 보형물이 몸 안에서 껍질과 젤이 따로 만져지지 않을 거고, 혹시라도 생기는 파열에 있어서도 젤이 너무 금방 새어 나온다거나 묽어져서 가슴 피막 안쪽에서 퍼진다거나 하는 일이 적겠죠. 껍질 자체를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도 여러 겹으로 인지는 안 될 정도로 하나의 어떤 껍질처럼 느껴지네요. 젤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한번 보면, 그럼 어제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슬러시인가요? 슬라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음직력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손에 한번 묻으면 이거 거의 제거가 힘들어서, 수술 중에 혹시라도 파열된 보형물을 빼는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굉장히 여러 번 갈아 끼면서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멘토 보형물을 어떤 분한테 추천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우리가 멘토 엑스트라 스무스는 모티바와 더불어 프리미엄 보형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모티바가 좀 더 밸런스에 주목이 되어 있다면 멘토 엑스트라 스무스는 조금 더 촉감이 좋고 FDA가 있어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좀 더 많이 되어 있다는 면에서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보형물을 항상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가슴 수술에서 어디에 좀 더 포인트가 있느냐, 어떤 걸 좀 더 바라는 게 있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제가 진찰을 했을 때 웬만한 보형물로는 촉감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 분한테는 좋은 촉감을 원하신다 했을 때는 충분히 더 권해드리는 보형물이기도 하니까요. 와서 충분한 상담 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멘토 보형물에 대해서 홈페이지랑 언박싱까지 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